러시아 눈과 불의 나라, 거대한 제국의 모든 것. 러시아. 이름만 들어도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처럼 뜨거운 역사가 숨어 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다. 지구 육지의 8분의 1. 비행기로 하루를 날아도 끝나지 않는다. 11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 나라. 아침이면서 밤인 곳. 이 광대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늘 극단 속에 살았다. 추위와 열정, 자유와 통제, 고통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 9세기경, 지금의 우크라이나 근처에 키이우 루스라는 나라가 세워진다. 바이킹 출신 루스족이 세운 나라였다. 그들이 바로 러시아의 조상이다. 이들은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아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문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13세기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러시아는 250년 동안 몽골의 멍에 아래 신음했다. 그러나 그 시절이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었다. 중앙집권, 군사력, 인내심이 이때 생겼다. 결국 모스크바 공국이 힘을 모아 몽골을 몰아내고 러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후 표트르 대제가 나타난다. 그는 유럽을 직접 여행하며 충격을 받는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귀족들에게 수염을 자르게 하고 옷을 유럽식으로 바꾸게 한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 늪지대에 도시를 세운다.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는 그 도시를 유럽으로 향한 창문이라 불렀다. 18세기 예카테리나 여제가 뒤를 잇는다. 러시아는 그때 이미 유럽의 대제국이었다. 흑해, 발트해,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차지했다. 19세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겨울이었다. 영하 30도의 추위가 나폴레옹 군대를 얼려버렸다. 이후 러시아의 겨울은 세계 최강의 방패로 불리게 된다.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는 부패와 불평등으로 흔들린다. 결국 1917년 혁명이 터진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제정을 무너뜨리고 세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세운다. 그리고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스탈린은 철권 통치를 펼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두려움 속에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산업화와 군사력을 키워 냉전의 한 축을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2천만 명이 넘는 목숨이 전쟁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나치는 무너졌고 러시아는 승리했다. 전쟁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시대가 된다. 냉전이 시작됐다. 두 나라는 핵무기, 우주, 기술, 모든 분야에서 경쟁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돈다. 지구는 푸르다. 그 말은 소련의 자부심이자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냉전의 이면에는 피로와 경제난이 쌓였다. 결국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혼란과 빈곤 속에서 푸틴이 등장한다. 그는 질서를 세우고 강한 러시아를 외쳤다. 석유와 가스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고 서방과 맞서는 강대국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 통제, 정치적 갈등,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논란이 이어진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는 나라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차이콥스키의 발레,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그들의 작품엔 러시아인의 영혼이 담겨 있다. 추위 속에서도 불타는 감정, 절망 속의 아름다움. 그게 러시아다. 지금의 모스크바는 초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이 함께 서 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고 옛 세대는 여전히 제국의 위험을 말한다. 러시아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극단의 나라. 추위와 열정, 권력과 자유, 고통과 예술이 한데 섞인 거대한 모순체다. 하지만 바로 그 모순이 러시아를 매력적으로 만든다.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그들의 눈빛을 봐야 한다.
그 눈빛엔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 불이 바로 러시아의 심장이다. 러시아의 매력을 느끼러 떠나볼까요?